삼국지 기초 2편 유비는 왜 사랑받고 조조는 왜 무서운가? 삼국지를 보다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 조조가 더 유능해 보일 때가 많은데 사람들 마음은 자꾸 유비 쪽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비는 왜 사랑받았는지, 조조는 왜 무섭다고 느껴지는지, 그리고 두 사람의 차이가 왜 삼국지 전체를 끌고 가는 힘이 되었는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삼국지를 처음 보는 분들은 이름이 많아서 어렵다고 느끼지만 사실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유비와 조조는 둘 다 난세를 살아남으려 했던 인물입니다. 둘 다 리더였고, 둘 다 사람을 모았고, 둘 다 세상을 자기 방식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런데 리더의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비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었고, 조조는 판을 장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비는 저 사람과 함께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만들고, 조조는 저 사람은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이런 긴장감을 만들었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먼저 유비부터 보겠습니다. 유비는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군대가 많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꾸 밀리고 여기저기 기대고 늘 불안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유비 곁에 남습니다. 그 이유는 유비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유비는 적어도 겉으로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낮출 줄 알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보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유비가 완벽한 성인군자는 아닙니다. 유비도 정치적인 사람이었고, 때로는 계산도 했고,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적어도 사람들에게 자신이 의롭다는 인상을 주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난세에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명분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강한 사람 밑에만 모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왜 그 사람을 따라야 하는지 이유가 필요합니다. 유비는 그 이유를 만들어줬습니다. 나는 한나라 황실의 후예다. 나는 무너지는 질서를 바로잡고 싶다. 나는 사람을 버리지 않겠다. 이런 말들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꽤 크게 먹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비는 브랜드를 잘 만든 사람입니다. 실력이 약해도 자기 이미지를 잘 만들고 그 이미지를 계속 지켜낸 겁니다. 반대로 조조는 브랜드를 예쁘게 만들기보다 실제로 판을 움직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조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냉정했고, 나쁘게 말하면 무서울 정도로 계산적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때 어떤 사람은 옳은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움직입니다. 조조는 두 번째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회를 기다리기보다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뽑을 때도 가문보다 능력을 더 보려 했고, 상황이 오면 빠르게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조조 밑에는 유능한 인재가 많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조조는 일 잘하는 사람을 알아보고 실제로 써먹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비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겼다면 조조는 사람의 실력을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조조를 두려워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조조는 너무 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사람은 믿음직할 때도 있지만 동시에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관계도 끊고, 필요하면 적과도 손잡고, 필요하면 가차없이 쳐냅니다. 조조에게는 정이라는 말보다 판단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조조를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무섭다는 생각이 같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영웅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를 간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조는 평범한 악당이 아니라 대단한 능력을 가진 무서운 현실가였기 때문입니다. 유비와 조조를 비교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비는 좋은 사람, 조조는 나쁜 사람.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유비는 사람이 기대고 싶게 만드는 리더이고, 조조는 사람이 거스를 수 없게 만드는 리더입니다. 유비 옆에 있으면
사람 대접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조조 옆에 있으면 살아남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난세에는 두 종류의 리더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모으는 사람, 그리고 질서를 세우는 사람. 유비는 전자에 강했고 조조는 후자에 강했습니다. 다만 사람 마음은 언제나 약한 쪽, 흔들리는 쪽,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유비가 사랑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비는 늘 강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꾸 밀리고 자꾸 떠돌고 기회를 놓칠 때도 있었고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강한 사람보다 부족해 보여도 버티는 사람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유비를 보면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겹쳐보게 됩니다. 항상 불리하고 상황은 녹록지 않고 큰 힘은 없는데 그래도 버텨야 하는 사람. 이런 감정이 들어가니까 유비가 더 인간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조조는 반대입니다. 조조는 현실적으로는 더 강하고 판단도 빠르고 전쟁도 잘하고 나라를 운영하는 감각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너무 강합니다. 너무 강한 사람은 존경은 받아도 사랑은 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유비는 가까이 가고 싶고 조조는 멀리서 봐도 긴장되는 인물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사랑과 두려움의 차이입니다. 삼국지는 결국 누가 더 센가만 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가, 누가 시대를 읽는가, 누가 무너지는 질서 위에서 자기 방식의 나라를 만드는가, 이걸 보는 이야기입니다. 유비는 명분을 가졌고 조조는 실력을 가졌습니다. 유비는 의로움을 앞세웠고 조조는 효율을 앞세웠습니다. 유비는 사람을 품는 데 강했고 조조는 사람을 운용하는 데 강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비 같은 리더를 좋아합니다. 사람 냄새가 나고 끝까지 자기 사람을 챙기려 하고 명분을 버리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조조 같은 리더를 높게 평가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성과를 만들고 무너진 조직을 다시 세우고 실제로 나라를 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지금 세상도 똑같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과 실제로 결과를 만드는 사람은 꼭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비와 조조를 비교해보면 리더십 공부가 됩니다. 유비는 사람을 잃지 않는 데 강합니다. 사람이 떠나지 않게 만들고 함께 가자는 마음을 만들고 신뢰 이미지를 축적합니다. 조조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고 상황 판단이 빠르고 결정 후 실행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유비형 리더는 공동체를 만들고 조조형 리더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공동체만 있고 시스템이 없으면 오래 못 갑니다. 시스템만 있고 공동체가 없으면 차갑고 불안해집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건 관우와 장비 같은 인물들이 왜 유비 곁에 남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전투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관우가 유비 곁에 남았다는 건 유비가 단순히 약한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조조 곁에도 훌륭한 인재가 많았습니다. 즉 유비는 사람이 충성을 바치게 만드는 리더이고 조조는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리더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아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유비는 강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사랑받았습니다. 둘째, 조조는 나빠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너무 유능하고 현실적이어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셋째, 유비는 공동체형 리더, 조조는 시스템형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삼국지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다른 리더십이 부딪히는 이야기입니다. 다섯째, 그래서 유비와 조조를 비교하면 지금 세상의 조직과 사람을 보는 눈도 생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삼국지 기초 2편, 이제 유비와 조조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시죠? 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모으고 한 사람은 세상의 판을 장악합니다. 누가 더 옳으냐보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시대를 움직였는가, 그걸 보는 게 삼국지의 재미입니다. 다음 3편에서는 관우는 왜 그렇게까지 의리의 상징이 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